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해왔는가, 특히 외교 통상 분야에서 문재인 정권이 해온 것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377개 대학 전직 현직 교수 6,093명으로 구성된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이른바 정교모가 발표한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 가운데서 특별히 외교 통상 분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 정부의 외교 통상 성과입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참여 2015년입니다. 삼불 합의 중국과의 2017년입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 마스크 대량 지원 등 비상식적인 저자세 대중국 외교는 4.15 총선 및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포석이 되었습니다. 국격을 추락시켜서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국민 보호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였고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가치동맹의 핵심이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혈맹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시켰습니다. 가까운 이웃과도 일본과도 등을 지는 반일 종족주의 선동 외교를 펼쳤습니다. 오히려 나라의 안보 위협을 증가되고 국민 불안은 크게 증폭되었습니다. 셋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한 친중 외교의 성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저자세 외교로 국민 자존심에 상처만 입혔으며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위험만 증가시켰습니다. 일례로 한반도를 뒤덮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중국에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은 침략과 불행을 야기해온 중국에게는 살이라도 베어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가장 확실한 후원자이고 동맹인 미국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좌파단체가 무슨 공격을 해도 방관해 왔습니다. 헤어질 때는 헤어지더라도 우방에게 배어망덕으로 원한을 사서는 안 되며 국가의 품격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섯째, 위안부 합의 파괴, 강제징용 일본 기업 현금화 조치 추진, 지소미아 사태, 일본인 입국 금지 등 일련의 일본 때리기 외교는 반일 감정을 고조시켰습니다. 우파와 야당을 친일파로 매도하고 여당의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용도로 악용해 왔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야당을 토착외구라고 공격을 하고 국민을 갈갈이 찢어놓은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정말 내가 볼 때는 악한 일을 한 거죠.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갈기갈기 잘라놓은 겁니다. 모래알처럼.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여섯 번째, 중국 국빈 방문에선 대통령이 4번이나 혼밥을 했습니다. 수행기자가 중국 공안에 몰매를 맞아도 항의 한 번 안 했습니다. 미국 방문 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2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무역 분쟁을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중국 굴종 외교와 아마추어 망신 외교로 국익 손상과 국격 초락만 초래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일곱째, K-팝 등 한류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는 마당에 최저임금을 급속히 상승시켜서 한국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켰습니다. 현지 고용 기회를 저하시켜 해외로 진출한 젊은이들의 일자리마저 망쳤습니다. 여덟째, 문재인 외교는 겉으로는 전통적 우박에 대해 당당한 태도로 맞서는 수단적 개념으로 자주 외교를 내세우고 속으로는 숨겨진 목표인 민족 해방, 이른바 NLL 노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외교의 자주성이 달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실리 외교와 동맹 외교를 배척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익 침탈은 물론이고
불완전한 지역 패권 세력인 중국에 대한 굴종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아홉째, 일제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를 계기로 한일협정 체제까지 부인하고 일본 기업을 압박하여 일본 정부의 통상보복을 초래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간이고 문정권입니다. 맞보복으로 대응하면 미국의 반발까지 초래하여 국내에서는 반일 반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일본과 미국 내에서는 반한 감정을 촉발시키는 등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를 교묘히 갈등 관계로 전환해서 친중, 친북한 민족해방 이른바 NLL 노선으로 연결하고 말았습니다. 10번째,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 국면에서 미국 측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 카드를 유도하는 등 대미 통상 문제를 이념 외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한국 내에서 반미 감정을 조성하고 전통적 동맹관계를 갈등관계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대한민국에 낳은 비극적인 비용 청구수입니다. 특히 외교와 통상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한국의 생존에 필수적인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를 아주 악화시켰습니다. 그 악화도 그냥 악화가 된 것이 아니고 아주 교모한 정교한 계획을 갖고 친중 친북 노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의 주장들 가운데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충분한 협의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명백한 근거를 갖고 있는 주장들입니다. 정말 현명한 유권자들은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통상 정책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구해야 된다는 사안이 아니고 우리 세대의 생존과 자식 세대의 앞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여러분, 현대판 고무신 선거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앞날을 보고 정말 신중하게 이번에 문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신상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이 걸려있는 그야말로 정말 위중한 문제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